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특이하게 저도 SF 쪽을 골랐는데 우리 나 선생님도 SF 쪽을 골라서 네. 오늘은 SF 잔치를 좀 하겠습니다. 특집이네. 예, 예.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시니스터 베리어, 그러니까 이제 사악한 장애물이죠. 이제 누가 사악한 장애물인지는 스스로 드러났는데 1939년 소설이고요. 예. 저도 이제 책을 고르다 보니까 한 권을 구하지 못해서 몇 편이 이렇게 좀 묶어 있는 합본으로 된 걸 제가 구했거든요. 에릭 프랭크.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도 됐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한 10편 정도의 내용을 묶어서 이제 합본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거고, 그 중에 이제 번역이 돼서 나온 게 70 몇 년도더라. 저는 어떻게 하여간 옛날 것을 책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책이 많습니다. 광문사라고 하는 곳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오래된 게 있네. 예, 몇 년입니까? 74년 12월에 나왔고 1000원이네. 예. 이게 이제 12권이 한 세트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생물 바이튼. 요거 이제 뒤에 소개하겠지만, 뒤에도 한번 이게 책이 또 다른 출판사에서 또 그때는 뭐 판권이 없었으니까, 저작권이 없었으니까, 네. 하여간 번역을 해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하여간 이걸 가지고 있는데, 제가 원서를 제가 한 3분의 1쯤 번역을 했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 내용이 한 70%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동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어른들 사이 이야기 나오는 건 좀 빼고, 좀 과학적으로 좀 복잡한 거 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맞춰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시니스터 베어리어, 사악한 장애물이라는 것을 소개를 할 건데, 에릭 프랭크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입니다. 1905년부터 78년까지 사셨고요. 좀 아쉬운 건, 이렇게 이제 아동용으로 일본에서 했던 거 중역하는 형태로 소개는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출판사 몇 곳과 접촉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고 대려 나한테 묻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처음 들어봐요. 예, 그런데다가 워낙 유명한 애들, 아이작 아시모프, 클라크? 네. 아서 클라크, 이런 친구들만 많이, 로버트 A. 하인라인? 이런 사람 3명 주로 이야기하지 다른 쪽을 잘 모르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꼭 번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요건 SF 겸 또 이게 또 추리도 있고, 스릴러도 겸하고, 살인사건 추적하고 이런 거였으니까 재미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이건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좀 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한 소설입니다. 자, 러셀의 첫 번째 소설은 시니스터 베어리어,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소설입니다. 어스타운딩. 요거에 SF 소설 잡지로서는 되게 유명한가 봅니다. 어스타운딩의 자매주로 판타지물에 주력했던 언노운의 창간호인 1939년 5월호의 커버 스토리입니다. 40년대부터 전업작가로 활동했고, 영국 SF 팬덤, 영국 SF 팬들 협회나 포티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포티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이제 찰스 포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내세운 어떤 특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지의 열성 회원이고요. 그 다음에 55년도에 휴고상 단편소설 부문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SF 및 판타지 명예의 전당은 2000년도에 세상을 떠난 2명의 작가, 현존한 2명의 작가, 더불어 러셀을 헌액했습니다. 러셀도 SF 및 판타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작가입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시놉시스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처음 시작이 되게 추리소설 같이 시작이 됩니다. 페데르 비오른센이라는 스웨덴 과학자가 2015년 5월에 심장마비로 죽기 전 우유 짜는 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반항한 첫 번째 암소에게는 신속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영문 모를 글을 남기고 죽습니다. 진짜 영문 모르겠네. 예. 우유 짜는 걸 반대하는 첫 번째 암소에게 신속한 죽음이 따른다고? 여기 여러분 보시면 1939년 소설입니다. 근데
시대가 2015년입니다. 몇 년 지났네요. 예. 5년 지났네.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시놉시스를 제가 이제 그 출판사 접해서 이건 번역 좀 하자고 썼던 게 2015년이었는데 딱 시대가 맞더라고요, 그때가.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건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뭐 모르는 사람이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시놉도 좀 길게 이제 앞부분을 번역 한 15페이지 정도를 번역해서 같이 꼈는데 또 안 보더라고요. 저런. 예.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하여간 출판계가 그 뭐 편집자들이 워낙 바쁘셔서 그런지 그렇게 애를 써서 좀 갖다 주면 좀 보는 신용이라 좀 해야 될 텐데 관심이 없으면 안 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 이따 할 때 별의 계승자 할 때 제가 욕 좀 할 거예요. 아, 예. 별로 재미도 없는 그런 것은 내가지고 3만 부 이상 팔았다고 그러는데 이건 하면 5만 부 이상 팔 것도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자, 이제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 재정 지원을 받아 연구하던 2명의 과학자가 세상을 떠난 사건을 조사하던 빌 그레이미어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조사를 그 2명 죽은 것을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꾸 죽는 사람이 자꾸 나오고 누구에게 알아봐라는데 알아보면 또 죽어 있고 그러면서 아예 부탁을 해가지고 도대체 요 1년 사이에 도대체 몇 명이나 유명한 사람이 죽었냐 과학자가 그걸 알아봤더니 서로 알고 지내던 1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최근에 미친 것 같은 행동을 하며 한 후에 심장마비나 자살로 죽어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심장마비나 심지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 나올 때 보면은 그 자동차 추격전을 벌이는데 자동차가 속도를 있는 대로 내고 가드레일 들어받고 걸어서 100m 상공에 떨어져서 차가 박살나 죽은 박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쫓기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어떤 과학자는 자기 방에서 미친 듯이 도망치다가 돌아서서 권총을 막 난사를 하고 죽었는데 벽에 구멍은 뚫려 있는데 아무 핏자국이 뭐가 아무도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미쳐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친 것 같은 행동을 한 후 심장마비나 자살로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경위인 아트 월이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미 죽은 과학자와 알고 지내던 다른 과학자들을 찾아 나섰다가 그들도 역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건의 진상을 설명해주는 과학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어떤 것을 그다고 이제 알게 되느냐? 비오른슨 교수 앞에 이제 그 암소 뭐 젖자는 거 저항하면 맨 처음에 신속하게 죽음당한다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안과 의사였는데 인간의 시야를 적외선 밖까지 확장하는 방법을 발견합니다. 안약을 넣으면 그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세계가 보이게 되는 거죠. 새롭게 확장된 시야에서 창백한 파란색으로 빛나는 1m 넓이의 구체들이 세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안 보이던 세상이 보이는 거죠. 보이니까 근데 그 1m 넓이에 구체가 있다. 예. 파란 구체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교수가 이것을 바이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구체들은 지각이 있습니다. 약간의 텔레파시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까이 접근하면 마음을 읽을 수 있을 정도랍니다. 먼 데는 안 돼도 가까이 오면. 중요한 건 가까이 와도 내가 못 보면 아무도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텔레파시 능력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인간이 내뿜는 감정의 전기 화학적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쁘다. 아 좋다.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슬퍼서 웁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에너지로 빨아먹습니다. 희노애락을 그냥. 예. 만약 바이틴이 인간의 신경계에 들러붙어 지나칠 정도로 에너지를 빨아먹으면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비오른센은 볼 수 있는 처방법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실험을 해서 보게 되면 공포를 느끼게 되겠죠. 공포를 느끼게 되면 바이틴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쫓아오는데 당연히 쫓아와서 에너지를 빨리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친 듯이 도망을 가다가 결과에 죽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자살한 거에 죽은 것은 빨려서 죽은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됐던 겁니다.
자, 지구의 원주인인 바이튼들은, 다시 합니다. 지구의 원주인 바이튼들은, 지구인이 원주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가축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외계에서 수입한 인류가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바로 이런 방법으로 과학자들을 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가축입니다. 먹을 걸 대주는, 에너지를 대주는 가축입니다. 이게 뒤에 이제 포티언 소사이티랑 관련이 있는 건데요. 자, 이러한 비밀이 발각된 바이튼들은 전면적인 세계대전을 촉발, 뭐 이래? 되고 있는데? 꺼졌다가 다시 들어온 건가? 저기 녹화는 안 끊겼어요. 예. 촉발하는 것으로 반응을 합니다. 녀석들은 자신들의 가축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면서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광란의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을 것 아닙니까? 추구하면서 느끼는 고통, 슬픔, 그냥 완전히 막 축제적이나. 예. 파티네, 파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을 집요하게 이제 쫓아보니까 에너지를 파괴하는 것은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뭔가를 알게 됐는데, 두 개의 바이틴에 쫓겨 어떤 병원으로 들어간 이 주인공인 빌 그레이엄과 아트월은 유령 같은 흡혈귀들이 단파 무선 에너지를 뿜어내는 기계를 회피한다는 걸 발견합니다. 왜? 막 가다가 이제 죽었구나 하고 그냥 탁 엎어졌는데 오다가 휙 돌아서 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뭔가를 바이튼을 해치울 수 있는 뭔가 무기를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했더니 간호사들이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튼이 들어오는 걸 봤는데 그때는 이제 처방법이 많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인 거예요. 예, 바이튼이 와다가 입안 가까이 오면 이상하게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단파 무선 에너지를 뿜어내는 기계에 뭐가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단순한 악취가 나서 피하는 건지 그냥 따끔거리니까 오기가 싫어서 피하는 건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해치우는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레이엄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이제 그 나중에 여기서 이야기 안 나왔지만 이제 그레이엄이 이제 그 대통령에 가서 비밀 검찰관 반지를 받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정하게 이제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 세계 유명한 전파 관련 과학자와 기술자를 불러 모읍니다. 중요한 건 한꺼번에 모아 있으면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정도로 얘네들이 몇몇이 모여가지고 터지면서 주변에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터져가지고 도시 하나를 날려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능한 한 흩어지게 하는 게 되죠. 그래서 5명 내지 10명의 과학자들로 그 단파 에너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누구누구는 어디로 가라, 누구누구는 어디로 가라, 누구는 이렇게 이제 전부 퍼뜨리면서 이제 각자 만든 것을 시험해 봐가지고 아, 바이틴이 오다 도망갔다. 몇 인치, 몇 센치짜리 뭐 단파다. 그걸 이제 요걸 이제 하나하나 하는데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냈다고 보고하러 오는 과정 중에 그 특급 열차를 완전히 폭발시켜 가지고 오는 과학자를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제 모해가 이제 남냐면 여기 이제 그 여자 이제 그 하모니라고 하는 여자 의사가 나오는데 그레임이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예, 좋아하는 여자인데 이제 요런 게 이제 이 아동 소설엔 자세히 안 나오고 원서에는 이제 그게 좀 자세히 나오죠. 로맨스 이런 게 빠져. 예, 사랑에 관한 것이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이 사람이 딸을 딸처럼 아끼는 이제 박사가 있는데 박사가 갑자기 전화를 하고서 아 이게 뭔가 비밀을 하나 알아 하고서 전화를 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한 그레이엄하고 아트 경위가 그 집을 찾아가서 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없는데 딱 그게 하나에 있는 게 보니까 뭐냐면 그 이제 다 뒤져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신문의 광고에 북극곰이 냉장고를 선전하는 광고가 있는데 거기에 막 표시를 동그라미를 하는데 채 끝맺지 못하고 연필이 떨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자세히 들어보면 뭐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옆에 이제 아트 경위가 뭐라고 그랬냐면 에이 냄새나는
곰, 북극곰이니까 폴라베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폴라베어. 네. 그러다 보니까 저 자네는 정말 천재로구만. 그런 걸 하더니 폴라라이제이션,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뭐예요? 그 휘젓는 거죠. 그러니까 전파가 일직선 나가지 않고 이렇게 회전하고 나가게 그 발사를 하게 되면 뭔가 도움이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 연구하는 사람이 다시 또 연락을 합니다. 폴라라이제이션, 그걸 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구체 모양의 어떤 발사체를 만들고 거기에다 은을 입혀가지고 반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광선포 이렇게 나가듯이 만들어내는 걸로 이제 점점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바이튼 퇴치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대공포처럼 광선표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십 마리의 바이튼 박살 내고 그 모든 정보를 몇 센치짜리 단파를 이렇게 대공포처럼 부처로 만들어서 은을 발라가지고 발사를 하면 처치할 수 있다. 이걸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바이튼을 전멸시키는 과정까지 가는 걸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재밌습니다. 보니까 유럽과 아시아가 전쟁을 하는 걸로 나오고, 그 아시아의 뒤쪽에는 그 이제 바이튼이 전폭기 조종사들의 머리 위에 올라앉아서 조종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온 그 잡혀서 내려온 이제 그 아시아 쪽 조종사는 꼭 그걸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가미가제 하듯이 1939년 소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초기에. 예. 2차 대전도 전이구나 진짜. 예. 39년부터니까 거의 비슷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것을 생각해서 그놈들이 그렇게 악랄하게 그래가지고 가미가제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뒤에 붙어서 하는 것이다 하는 거에 상상하고 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전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걸 이제 다 가라앉히고 죽이고 바이튼을 죽이고 해서 그러니까 죽이면서 이제 이 하모니 여자 의사하고 그레임하고 환호하면서 포옹하면서 끝나는 그런 쟤들 그러니까 서양식의 그런 애정 문제까지 슬그머니 껴가지고 아주 소설이 추리소설도 같고 SF도 같고 하는 것들이 재밌습니다. 네, 진짜 엄청 재밌네요. 그 앞부분 제가 번역한 그건 제가 그때 아까 10페이지 정도 제가 번역해서 갖고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딱 보면 추리소설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누구는 어떻게 죽어갔다, 누구는 어떻게 죽었다, 이런 사건 보고서 같이 막 이러고 왜 갑자기 그 개들이 밤에 짖느냐? 걔네들은 사람보다 시야가 넓기 때문에 바이튼이 보여서 꽁지를 빼면서 도망가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되게 이제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바이튼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연상하고 보면 정말 저는 재밌는데, 얘 이런 걸 번역을 안 하냐는 이겁니다. 별들의 계승자가 3만 부인데, 아유, 정말. 진짜 재밌어 보이는데. 예. 자, 왈가왈부 제가 두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시대적 배경이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80년 전에, 미래라는 2017년인 현재와 비교. 제가 2017년에 제가 작성했군요. 2020년이네 지금. 예,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작품인 것 같고, 거기는 이제 자동차가 나오는데 자이로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바퀴가 2개입니다. 바퀴 2개. 오토바이 같이 앞뒤로 달린 오토바이 같이 그렇게 달린 차인데 축전지로 달리는 거고 전기 자동차입니다. 시속이 100km 정도까지 나오는데 그 경찰차용은 비상 축전지가 있어가지고 120km 이상을 달릴 수 있다. 그때는 굉장히 전기 자동차를 생각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그렇죠. 100km가 넘는 걸 달린다고 하는 게 생각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30년대. 예, 30년대. 제가 영화로도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번역을 하고 싶은 게 중에 하나가 그레이트 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20세기 초반 거거든요. 아유, 자동차 타이어 폭이 지금 거보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타이어 폭에 아주 한 60km 정도 속도 내고 잘 달리는 걸로 나오는데 이건 120km까지 나오니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 아이리시 환상의 여인이 41년도 작품인데 진짜 상상력이 정말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확 오는 느낌이니. 저는
그냥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아니 뭐 질베르는 뭐 잠수함이고 그거 한 1800년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했는 거 보면 진짜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같아요. 앞서가는 진짜 사람들이 있네요, 진짜 세상에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아까 제가 그 포티안 소사이어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찰스 포트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떤 주장을 따르는 그 협회가 포티안 소사이어티입니다. 포트를 따서 포티안입니다. 이 포티안의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난 우리가 무언가의 소유물이다라고 생각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주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뭔가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소설 앞에 아예 밝히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같은 약간 그런. 뭐,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 인간의 에너지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죠. 에너지인 거죠. 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찰스 포트의 유명한 요 말을 읽고 이 말을 가지고서 나온 영화 중에 유사한 영화가 2015년에 만들어진 주피터 어센딩입니다. 저도 이걸 보다가 제가 허벅지를 쳤는데요. 네. 지구를 농장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수확물로 상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100명당 한 명 하나의 이 액기스를 뽑아내가지고 네. 거기 물에 담그고 나면 사람이 점점 젊어지지 않습니까?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기 뭡니까 여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몇 살처럼 보여 그랬더니 뭐 30대 중후반이나 40대 초반이요 그랬더니 내가 14,000살이 넘었는데 14,000년의 생일을 바로 어제 지냈는데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기 엄마는 뭐 98,000년인가 살았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흡혈귀예요 그랬더니 흡혈귀가 아니고 뭐 내 하는 걸 보면 돼 그러면서 그 물 딱 풀장으로 들어가서 탁 누웠다가 쫙 일어나는데 얼굴에 주름이 하나도 없고 20대 얼굴로 딱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 모든 여자들의 꿈이네. 예. 그래서 근데 100명 죽여야 된다는데 100명에서 뽑아낸 거였는데 미를 위해서라면 100명을 희생을 못할까. 그리고 재밌는 게 그 가문 이름이 아프락삭스입니다. 혹시 생각 안 나십니까? 영화를 봤는데 아프락삭스는 뭐 껍질을 깨고 나온다 어쩐다 뭐 하는 데미안인가 뭐 소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가문 이름이 아프락삭스입니다. 껍질을 깼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뭔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제가 책 중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데니켄이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초상학자가 있습니다. 초상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는 상식적 비욘드 초상학자인데 그 사람의 경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전부 외계인이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집트도 뭣도 그다음에 몇천 년 전에 땅 토지에서 발견된 그 구두 발자국이라든가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외계인의 소행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외계인이 여기 자기 외계인이 주인공이고 인간은 거기에 대한 부속물일 뿐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를 전부 생각해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약간 제가 이야기지만 기본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생물 바이튼 원제는 시니스터 베리어 요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봐서는 길이도 길지 않고 원서 158페이지가 제가 봐서 우리 책으로 해봐야 300페이지 내에 정도 될 것 정도 분량인 것 같은데 진짜 추리소설 같은 느낌이 드는 SF로서 아직은 제가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이제 주로 우주 전쟁이라든가 이런 스페이스 오페라를 좋아하는데 스페이스 오페라가 아닌 것으로 좋아하는 것 중에 한 5권 고르라면 그 중에 한 2-3번째 정도 갈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소개를 올렸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